그 1학기 때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웠던 그 환경관리 관련해서요. 이제 그 책 내용을 그대로 다 교육을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 환경관리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하고 나서 그다음 응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작물은 늘 생생하게, 식물은 말을 못하고 표현을 한다. 이건 제가 몇 번 강조했었죠. 환경이 중요해요? 식물이 중요해요? 식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작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뭐 환경관리가 아무리 잘 됐어도 작물이 잘 못 자라고 있으면 현재 환경관리는 잘 못 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관리가 엉망인 것 같은데 작물이 잘 자라고 과일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환경이 좋다는 뜻이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작물 중심으로 봐야지 환경 그 센싱 데이터 갖고는 우리가 지금 환경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응용 사례를 조금 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진짜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실제 계산하는 것까지 배울 건데요. 우리가 그 채소를 온실에서 재배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보온 때문이라고 했나요? 환경 때문이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는 거는 온도도 환경이지만 뭐도 환경이 됐어요? 강한 빛도 환경이라고 했어요. 빛이 강한 것도 나쁜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온실에서 재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비나 이슬을 맺히지 않게 여기서 뭐예요? 식물 생산부, 우리 지상부에 지하부에서는 지하부의 근권의 이시나 함수율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온실에서 재배하는 이유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이런 온도 조건도 맞아야 되고 광 조건도 우리가 너무 강한 광도 안 되고 너무 약한 광도 안 되는데 우리가 또 하나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슬 맺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자. 그래서 이슬을 어떻게 하면 안 맺힐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냐면 광이 없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 보광등을 켜면 좀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온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죠. 근데 온도를 잘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결로가 생겨요. 그러니까 결로가 안 생기게 하면서 온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일단 지압의 함수율을 너무 높게 되면 어때요? 뿌리가 썩고요. 너무 적으면 어때요? 과일이 작아지겠죠. 그 사이에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또 하나가 이 밑에 그러니까 지압의 함수율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절대적인 값인가요? 예를 들어 60%가 물이 많아요, 적어요? 바로 못한다고 했죠. 그 60%의 함수율이라는 것이 작물의 크기 또는 광량, 온도, 건조함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랬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하부의 물과 지상부의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실을 재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실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일획과 결로가 생기면 안 된다. 이거 온실 환경 관리하는 목적이 일획과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기. 그러면은 일획과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또 하나 100% 우리가 온실이 3,000평인데 3,000평의 온실에 결로와 일획이 전체가 안 생기게 할 수가 있나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은 한데 엄청 비싼 온실이어야 되고 에너지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온실이고 에너지를 많이 쓰면 어때요? 결로가 안 생기거나 적게 생길 것이고 내가 온실이 조금 저렴하면서도 에너지를 적게 사용했으면 당연히 결로와 일획이 생기겠죠. 근데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결로와 일획이 생기지 않게 하기 아니면 적게 생기게 하기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온실을 통제한다. 그래서 처음에 첫 페이지에 얘기했듯이 온실 관리를 한 환경을 할 목적은 작물의 그 생육을 조절하기 위해서 거지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서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환경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했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적정 환경은 다르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25도가 적정 온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25도가 적정 온도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식물의 생태에 따라서. 그래서 작물에서 생리장애 병발생의 원인은 결로와 일획이라고 했어요. 결로와 일획만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식물의 온실에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큰 문제는 건 뭐예요? 제가 온실을 운영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100명 중에 1등을 원하나요?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100명 중에 한 30등을 원하는데 이 30등의 등수가 내가 10년간 온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10년 동안 꾸준히 30등을 유지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것들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로와 일획이 생기지 않기만 하게도 이 정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결로와 일획만 생기지 않아도 우리가 이 정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결로와 일획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100%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최소화시켜도 우리가 기본화할 수 있다. 결로와 일액 많이 생겨도. 그래서 우리가 온실 환경관리 목적이보다 제일 중요한 게 결로와 일액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온실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때 온도를 얘기하잖아요. 온도를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온도는 공기 온도를 말해요? 식물체의 온도를 말해요? 식물체의 온도를 얘기하죠. 실지는. 근데 우리가 그 센서상으로 알 수 있는 게 공기 온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센서상으로 식물체 온도를 알 수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비접촉 온도계를 통해서 우리가 온도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싸요, 이것들이. 아직까지도 비싸고. 우리가 100% 알 필요도 없어요. 대충 알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식물체의 온도가 높다. 그럼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액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산이 잘 안 돼야 되죠. 식물체의 체온이 높다는 얘기는 증산이 비교적 잘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결로 얘기해 볼게요. 물병이 뜨거우면은 결로가 생겨요? 차가우면 결로가 생겨요? 차가우면 생기죠. 그러니까 식물체의 체온이 높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결로가 생길 위험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물체의 체온 중심이 왜 중요하냐? 바로 포문 중심 관리라는 게 뭐냐? 바로 결로와 일액을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다. 체온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습도가 85% 내가 이제 야간 습도가 90%예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뭘까요? 90%다. 에너지 비용이 절감돼요. 그럼 단점이 뭘까 있을까요? 결로가 생길 위험이 높죠. 그러면은 내가 체온이 높은 상태에서 식물체 체온이 높은 상태에서 온실이 90%예요. 그럼 어때요?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결로를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식물체의 표본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럼 우리가 온실을 돌릴 때 어떻게 하면 식물체의 표본을 보다 높게 유지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지금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올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커튼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 커튼 얘기할 때 뭐라고 커튼 어떤 커튼이 좋아요? 반짝반짝하는 커튼. 반사를 할 수 있는 커튼들. 왜요? 열은 곧 빛이고 빛은 곧 열이에요. 열은 빛으로 변하고 빛은 다시 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열이 빛으로 바뀌었을 때 반사면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사에서 식물체의 체온이 바깥으로 나갈 때 반사면을 부딪혀 다시 식물체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식물체의 체온을 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다.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도 식물체의 체온을 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반사 필름을 수중에 쓰게 되죠. 근데 커튼 두 종류가 있잖아요. 상광 필름하고 반사할 수 있는 알루미늄 스크린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알루미늄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런 반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그 탄핵 사건 때문에 이제 정확하면 그 계엄 이 사건 때문에 보면은 뉴스에 나오죠. 뭐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루미늄 은박지를 몸에 두르고 있죠. 왜 두르고 있어요? 체온을 유지하려고. 공기하고 날 가르는 게 아니라 공기보다는 사실은 사람의 체온이 은박지를 통해 은박면이 있잖아요. 반사면이 있잖아요. 반사면을 통해서 식물체의 체온을 사람의 체온을 보다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박지를 몸에 두르고 있다는 거 이것들이요. 이거는 산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엘리베이터 산이나 굉장히 높은 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은박 필름을 갖고 가요. 왜냐?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보온력이 뛰어난 자재가 바로 이 은박이거든요. 바로 열을 튕겨낸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지난번에 한번 작년 수업을 대충 한번 했었는데 저 키가 왜 저런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창문 쪽으로 가면 작아지고 창에서 멀어지면 키가 커지죠. 무슨 차이라고 했어요, 여기요? 체온 차이라고 했죠. 체온의 차이에 의해서 체온이 가장 낮은 창의 앞쪽에 있는 나무는 제일 작고 체온이 가장 높은 뒤쪽의 나무는 키가 크다. 이건 공기온도랑 관련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공기온도는 온실이 작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바로 식물체의 체온과 관련이 있다. 체온은 어떻게 뺏긴다고 했어요? 복사율이랑. 우리 복사냉각 배웠죠? 복사냉각이 뭐예요? 체온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빛의 형태로 뺏기는 걸 우리가 복사냉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식물체의 체온은 높고 12월 달 외부는 차갑죠? 복사냉각에 의해서 체온이 창에 가까울수록 어때요? 바깥을 많이 보니까 열을 많이 뺏기고 뒤로 갈수록 앞에 나무가 뒤에 나무를 가려주니 뒤에 나무는 체온을 덜 뺏게 돼서 뒤에 나무들의 체온이 공기온 같음에도 불구하고 체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바로 앞뒤에 이런 큰 키 차이가 나는 거는 바로 생물 차이가 나는 거는 바로 복사 냉각에서 체온의 차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해주면 앞뒤 편차를 줄여줄까요? 저 옷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측면 커튼을 될 수 있어 열지 말아야 되겠죠.
열면 안 돼요. 왜냐면 겨울에는 거의 열지 않아요. 우리 측면 커튼을. 왜냐? 외부의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만약에 측면 커튼을 열게 되면은 복사 냉각기에서 열을 뺏기게 되는 단점들이 있어요. 열을 뺏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또 하나가 식물의 체온이 낮고 습도는 높다. 그럼 뭐가 생겨요? 결로 생기죠. 그러니까 측면 커튼을 열어서 겨울철에 복사 냉각에서 식물체의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결로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커튼을 열지 않고 닫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야지 복사 냉각에 의한 체온의 손실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요거는 복사 냉각에 대한 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게 11월 달에 재작년 11월 달에 어느 지역의 온실이에요. 저온을 받았거든요. 저온을 받았는데 이게 왜 저온을 받았을까요? 공기 온도는 15도예요. 우리가 말하는 토마토에서 키울 때 15도의 온도면은 저온을 안 받아요. 그런데 공기 온도는 15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토마토 가지과 작물은 저온 받는 게 보여요. 이런 자색빛이 돌고 잎이 거칠거칠해지거든요. 이 자색빛이 돌고 거칠거칠해졌다는 건 저온 장애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저온 장애를 받은 이유는 뭘까? 바로 공기 온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커튼이 열려 있어서 밤에 체온을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부 온도가 12도고 내부 온도가 15도니까 커튼을 안 닫고 왔죠. 근데 하늘에 있는 우리가 복사 냉각이라는 저 하늘을 보고 뺏겨요. 하늘에 있는 영하 40도, 30도의 하늘을 보고 식물체가 체온을 뺏기니까 바로 복사 냉각에 의해서 그런 저온 장애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그 트렌드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커튼을 일찍 닫아요. 옛날보다. 왜 일찍 닫을까요? 에너지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엄청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창을 커튼을 일찍 닫아서 우리가 복사 냉각을 막기도 하고요. 복사 냉각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지온이에요. 이 지온이 달궈졌죠. 커튼을 늦게 닫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지온이 하늘을 보고 열을 뺏기면 차가워지겠죠. 근데 만약에 커튼을 닫아버려요. 어떻게 돼요? 이 지온이 커튼에 부딪혀서 다시 식물체에 떨어지면 우리가 초저녁에 1시간 정도의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에너지 비용에서 꽤 많은 10% 이렇진 않지만 4, 5%라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4, 5%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1헥타의 온실을 운영할 때 난방비가 얼마 드는 줄 아세요? 1헥타에 한 1억 5천 2억 들어가요. 그러면 그 4%가 얼마예요? 한 700만 원 되죠. 순수율이 700이기 때문에 내가 생산량의 손실이 없이 700을 더 번다는 얘기는 굉장히 크죠. 한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이 한 달 월급인 거잖아, 이것들이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장님 취임식이 있어갖고 1시 50분에 수업을 마치고 20분을 쉴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시 10분부터 4시까지 안 쉬고 그냥 쭉 할 거예요. 이해되죠? 내가 이제 그래도 얼굴은 좀 취임식인데 그래도 얼굴은 좀 비춰야 될 거 같고 잠깐 이제 거기 갔다 올게요. 이걸 보시게 되면은 풍문 중심 온도 관리해 볼게요. 위하고 아래 볼게요. 어때요? 그렇죠. 이거 위가 차갑고 아래가 따뜻하죠. 저쪽은 위가 따뜻하고 아래가 차가워요. 우리는 이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관리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죠. 위아래 편차를 없애고 싶어요. 위아래 편차를 없애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앞뒤 온도차, 양옆의 온도차를 줄이려고 하는 게 우리가 목표인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어떻게 하면은 위아래 온도 편차를 돈을 안 들이고 좁힐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할 것이고요. 또 하나가 내가 돈을 적게 쓰고 어떻게 하면 온도 편차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위아래 온도 편차가 생겼잖아요. 이거는 위가 차갑고 아래가 따뜻한 건 뭐예요? 초저녁의 모습이죠. 해가 지고 나서의 모습이고 위가 뜨겁고 아래가 차가운 얘기는 언제예요? 일주로 한두 시간 흘렀을 때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가 있어요? 위가 차가워, 아래는 따뜻해. 뿌리가 따뜻하다는 얘기잖아요. 뿌리가 따뜻하다는 얘기는 물을 잘 흡수해요. 물을 잘 흡수했는데 식물체의 생장점 윗부분의 이파리가 지금 차갑잖아요. 증산이 돼야 한대요? 증산이 안 되죠. 증산이 안 되니까 뭐가 생겨요? 그러면은 일액이 나올 확률이 올라갔죠. 또 위가 차가우니까 이게 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결로가 생길 수가 있죠. 결로염이 한번 발생을 했죠. 초저녁에. 그 다음에 저쪽은 위가 따뜻하고 아래가 차가워요. 그러면 물이 흡수가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잘 물을 못 먹는 상태에서 증산이 일어났으니까 잘못하면 식물체가 시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증산을 했는데 아래가 차갑잖아요. 그러면 결로가 어디 생길까요? 밑에 생기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결로를 줄일 것인가? 얘를 어떻게 하면은 위아래 편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커튼을 보다 일찍 닫는다는 거죠. 커튼을 일찍 닫으면 편차가 줄어들 것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보일러 위쪽의 보일러를 일찍 가동해서 좀 더 일찍 쓴다고 하면은 위아래 온도 편차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저쪽 볼게요. 이쪽 같은 경우는 위가 차갑고 아래 따뜻하잖아요. 위가 따뜻하고 아래 차갑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편차를 줄이려면 우리가 근권 난방이라서 국부 난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구역 난방이 있고 국부 난방이 있거든요. 구역 난방이라는 건 온실 전체를 대표하는 거니까 구역 난방이라고 불러요. 전체를 높이는 거를. 국부 난방은 뭐예요? 어느 구역의 난방을 어느 지점의 곳을 난방하는 걸 우리가 국부 난방이라고 하는데, 국부 굉장히 좁은 지역을 난방하는 걸 국부 난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근권 난방을 통해서 아래쪽에 보일러를 돌릴까요? 근권 뿌리 근처를 대표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하부의 온도가 아래쪽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위아래 온도 편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식물이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음으로써 지상부에서 과합성이 좀 더 원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편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우리가 원하죠.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하면 안 생길까? 일액을 안 생길까에 대한 고민을 할 거예요. 이것들은 다 뭐와 관련 있어요? 커튼, 난방장치, 환기 다 관련 있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합 환경 제어라는 거는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커튼 사용법, 보일러 사용법 이런 것들, 창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적게,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장비 중에서 사용을 하되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안전하면서 우리가 생산성을 올릴 수도 있으면서도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적게 쓸 것인가 고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처음에 지난주에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어요? 35억짜리는 토마토 기준으로 몇 킬로? 150kg. 그 다음에 15억짜리는 몇 킬로? 100kg, 120kg만 따도 충분히 따뜻했죠. 8억짜리는 80kg만 따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와 15억, 35억짜리는 국부 난방기가 있어요. 18억, 20억짜리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8억짜리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비용으로는 국부 난방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구역 난방도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걸 충분히 못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위아래 편차, 측면의 편차를 줄일 것인가 고민을 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노지 작목이 아니잖아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생리장애, 칼슘, 팁번이라는 것이 토마토, 딸기, 오이에서 발생하는 이 팁번들은 생물의 생육이, 그러니까 생산량에 저하를 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알려져 있기는 칼슘 결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칼슘 결핍이냐? 칼슘 결핍이죠. 근데 실제로 그러냐? 이제 실제로는 분석을 하면 칼슘 결핍이 한데 우리가 온실을 통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바로 증산을 생장점에 못했기 때문에 칼슘 결핍이 나왔다. 칼슘이 만약에 생장점의 증산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면 칼슘 결핍이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칼슘 결핍의 주원이 뭐냐? 물이 생장점까지 제대로 못 갔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뭐냐? 바로 복사 냉각에 의해서 생장점에 물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다. 필요한 양은. 그러면 우리가 팁번이 발생한다는 거였더래요. 대개의 원인이 바로 생장점에서 발생하는 복사 냉각 효과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였더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로 날아가는 열이 적다면은 이것들이 적게 생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팁번을 방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환절기 때 내가 돈을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커튼을 좀 더 일찍 닫으면 이 팁번을 막아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커튼이 되게 좋아요. 커튼이 보호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팁번이라는 이런 칼슘, 그러니까 영양결핍 증상도 완화시켜줄 수가 있고요. 보온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난방비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의 좋은 그리고 온실 환경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굉장히 커튼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이 팁번들 보면 오이 팁번인데 얘는 간광에 의한 팁번이에요. 왜 간광에 의한 팁번이냐? 지금 6월달인데 오이가 지금 12m 자랐어요. 근데 밑에서 뿌리에서 물을 공급을 하는데요. 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생장점까지 물이 충분히 가지 못해요. 그럼 바로 이런 팁번들이 발생하죠. 그럼 여기서 칼슘이 부족의 팁번이 왔나요? 뭐 때문에 왔어요? 광량에 비해서 물이 생장점까지 못 간 거죠. 그럼 이거 뭐예요? 햇빛을 가려주거나 그럼으로써 이 팁번을 막아줄 수가 있죠. 이때 거꾸로 커튼을 닫아서 뭐래요? 햇빛을 적게 만들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온실 안으로. 그러면은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물이 아래부터 들어오죠. 뿌리에 가까운 아랫잎부터 채워지는데 생장점에 물이 제일 못 가요. 아래에서 물을 다 뺏겨버리면. 그러면은 생장점에 수분결핍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 이것들을. 그럼 팁번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장애를 얘기를 할 때도 항상 들어간 거와 나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면은 야 칼슘은 물과 함께 움직여. 물과 함께 움직이는데 티번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장점에 칼슘이 충분히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물이 충분히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물량을 충분히 위로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뭐 옆면살포로 뭐 칼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지하보다 칼슘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인 문제인 생장점까지 물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해결 방법이 되겠죠. 이것들. 그러면은 티번의 예방 방법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특히 환절기 때는 광과 얘기해요. 100와트 미만이라고 했어요. 100와트 미만에 이건 제가 이제 공식처럼 컨설팅할 때 쓰는 방법인데 100와트 미만 섭대를 무조건 닫아라. 7, 8월 달 제외하고는 왜? 이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18도에서 창을 닫는다. 환절기 때 커튼을 먼저 닫고 창을 닫는다. 그 다음 내부 온도가 떨어진 다음에 창을 닫고 한다는 거죠. 이것들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이것을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바로 여기 있어요. 다음번이면 여기. 그러면 제가 이제 이쪽 거 볼게요. 제가 12월 초의 모습, 11월 말 12월 초의 모습인데 창이 열려 있죠. 그 온실 온도가 몇 도예요? 18도 이상이에요 현재. 창이 조금 열려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외부 온도가 10도 이하예요 지금. 근데 커튼이 닫혀 있어요. 왜 커튼이 닫혀 있어요? 광량은 지금 100와트 미만이다. 그러니까 창은 열려 있으면서 커튼은 닫혀 있죠. 그리고 창을 보면 조금 열려 있는 건 아마 외부 온도도 굉장히 추워 지금 10도 이하. 그래서 온실을 우리가 천천히 떨어뜨리고 있다. 온실은 천천히 떨어지는 게 좋아요? 빨리 떨어지는 게 좋아요? 천천히 떨어지는 게 좋죠. 옛날에는 쿨다운이라고 해서 빨리 떨어뜨리라고 했는데 요새 새로 나온 자료들에 의하면은 쿨다운보다는 천천히 떨어지는 게 낫다고 그래요. 왜냐? 천천히 떨어뜨려도 우리가 잎과 과일의 온도차가 생겨서 충분히 그것만 갖고도 양분 이동이 원활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빨리 떨어졌을 때 잎의 온도가 너무 빨리 떨어져 갖고 양분 이동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거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다 해보세요. 무슨 사이트죠? 네, 이거 들어가서 이제 그때 카톡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들어오시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클리어라는 게 맑은 날이에요. 맑은 날인데 지금 피조메타라는 게 온실 안에서 바깥으로 그 복사열을 뺏기는 걸 보여주거든요. 마이너스 90 보이죠? 이게 보면 맑은 날에 마이너스 90와트 에너지를 하늘로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이거는 신기한 게 여름철 겨울철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왜냐? 하늘은 워낙 춥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90이라는 숫자는 변동이 별로 없다. 차이는 조금 있을 수 큰 차이는 없고요. 그러면은 흐린 날을 볼게요. 이거 흐린 날, 맑은 날이 클리어고 오버캐스트가 이제 흐린 날인데 20와트 뺏기죠 하늘로. 왜? 구름이 저 대기권을 가려주니까 마이너스 20와트만큼 열을 뺏겨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볼게요. 맑은 날을 치고 마이너를 치고요. 맑은 날이고 이제 밤이에요. 밤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외부 온도를 0도로 잡아놓고요. 내부 온도를 우리가 15도로 잡아놓고 습도를 85% 해놨어요. 커튼을 2장. 우리 보통 쓰니까. 그러면은 여기 70와트라고 써있죠. 이게 뭐냐면 제곱미터당 약 70와트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곱미터당. 그러면은 내가 10,000제곱미터면 얼마예요? 10,000 곱하기 70이면은 얼마야? 10,000 곱하기 70이면 70만 칼로리가 필요한 거죠. 이게 70만 칼로리가 이거 보면은 와트가 필요하죠. 와트가 70만 와트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거를 1000으로 나누게 되면은 아마 1000와트 정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볼게요. 85%일 때 얼마? 70이죠. 그런데 이걸 내가 아까 90%라고 했어요. 90% 바꿔볼게요. 64죠. 에너지가 무려 몇 프로 조작돼요? 거의 10% 조작됐죠. 그러니까 85%에서 90% 갔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10%가 조작돼요. 그러면은 내가 난방비가 1년에 2억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내가 저기 1헥타 운영하는데 보통 4, 3, 5만 원 잡으면 5, 3, 15, 15, 1억 5천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습도를 90% 유지한다고 얼마가 들어가요? 약 1,50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죠. 근데 90%가 되면 뭐 어떤 문제 생겨요? 결로가 생길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죠. 그럼 내가
에너지를 적게 쓰고 결로와 일액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온이 충분히 높아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실 온도 편차가 적어야 되고 온실이 천천히 상태가 있다가 온도가 천천히 하강하는 이런 곡선들을 유지해야지만 내가 높은 습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수님 혹시 그러면 겨울철에는 비교적 평균 온도 자체가 낮잖아요. 예. 그럼 습도가 어느 정도가 괜찮을까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 온실은 거의 90% 넘어가요. 왜냐면은 워낙 추우니까 보온에 신경 쓰잖아요. 90% 넘어가요. 아주 예, 90% 넘어가요. 내부 습도. 그런데 유럽 애들은 85%를 했어요. 우리는 90%를 했었고. 그러면은 보통 이 85%보다 90%가 훨씬 에너지 적게 들죠. 그래서 유럽 애들도 최근엔 90%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에너지를 좀 절약하려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하고 결로와 일액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체온이 높게 유지해야 되고 또 하나가 온실이 편차가 적어야 되고 그리고 온실의 온도 상승 곡선과 하강 곡선이 부드러워요. 완만하게 움직여야지만 우리가 습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온실의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는 얘기는 곧 바로 에너지를 적게 들어갈 수 있다 되죠. 이것들이요. 한번 해봐요. 여기 뭐가 있냐면은 커튼을 3개 낼 수도 있거든요. 커튼 3개 내면은 에너지가 더 절약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볼게. 여기 15도에서 지금 2개 놨잖아요. 그러면 64가 저기 80 일단 우리 85% 놓을게요. 85% 놓고 85로 놓고 아까 70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템퍼를 넣고 커튼 3개는 52로 바뀌었어요. 52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18 차이 나죠? 아까랑 걔랑. 근데 여기서 볼게요. 이거를 20도 놓을게요. 20도 놓으면 얼마예요? 72죠? 근데 만약에 2장은 놔봐요? 94죠? 그러니까 온도를 높게 놓을수록 커튼을 2장, 3장 들어감에 따라서 에너지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딸기, 토마토,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온도가 제일 높은 게 뭐예요? 가지는 19도 이상 20도 놔야 되거든요. 최저 온도가. 그 다음 토마토는 13도 15도고 딸기는 10도 내외예요. 그러면은 커튼을 많이 갖고 와야 될 작물은 뭐예요? 가지죠. 그 다음은 토마토, 딸기 순이죠. 근데 거꾸로예요 요즘에. 토마토 하시는 딸기 하시는 분들이 막 보온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럼 뭐에 손해가 나죠. 커튼을 많이 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 비용은 적게 감소되는데 토마토나 가지같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작물들은 커튼을 많이 쓸수록 유리하게 돼요. 특히 가지 같은 작물들은.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토마토 이하 작물들, 토마토를 관리하는 온도 이하로 관리하는 것들은 굳이 2장까지만 되면 됐지 3장, 4장씩 놓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요거는 한번 들어가셔갖고 한번 재미있는 장난 쳐봐요. 여기 작물도 있거든요. 여기 뭐 토마토도 있고 뭐 이 안에 보면은 파프리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재밌는 한번 해보세요. 이것들. 네. 지금 재밌는 또 그림인데요. 여기가 온도가 25도로 되어 있고 저기 29.5도예요. 근데 온도가 4.5도나 차이 나잖아요. 체온이. 근데 이게 공기 온도는 같다는 게 맹점이에요. 어떻게 찍었느냐? 제가 여기에서 온도 계갖고 이렇게 한번 찍고 이렇게 한번 찍었어요. 그러면 공기 온도는 어때요? 여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체온은 어때요? 다르다는 얘기죠. 뭐냐면은 해가 이렇게 뜨니까 해가 이렇게 비치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비치니까 아침 11시 정도에 10시 11시 사이인데 여기 있는 건 햇빛을 보니까 29.5도 햇빛을 보지 않는 반대편 거는 25도인데 사실은 공기 온도는 똑같다. 여기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로 식물체의 체온을 식물체의 체온을 결정하는 거는 뭐다? 햇빛량, 복사열이라는 거예요. 대류열은 물론 영향 끼쳐요. 1-20% 차지하지만 대부분 다 복사열에 의해서 작용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는 나무는 온도가 높고 일반적으로 햇빛을 많이 보는 같은 나무도 햇빛을 많이 노출된 방향의 잎과 과일은 온도가 높고 햇빛을 보지 않는 잎과 과일은 온도가 낮다는 거예요. 또 우리 대류보다는 복사열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체온은 복사열에 의해서 작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사열에 의해서 체온이 작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요. 많은 걸 하는데 오전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뭐 저기 과일의 온도를 빨리 수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돼요? 온도를 높인다? 공기 온도 높이는 거잖아요. 예. 토론의 온도를 높이면 되죠. 그래도 이제 볼게요. 지금 제가 실험한 내용인데요. 여기가 이제
일반 과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관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리를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화방 정도가 있어요. 삼화방 이틀 제거하고 사화방 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얘네는 사화방인데 과일 수확이 안 됐어요 아직도. 저게 어때? 잎을 딴 애들은 5화방 수확이 되고 있죠. 쟤하고 여기는 얼마큼 차이 있느냐? 한 15일에서 20일 차이가 나요. 숫기가. 엄청난 차이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8월 1일 날 정식을 해서 11월 15일 모습인데 완류가 5화방까지 수확했을 때 제가 6화방까지 수확했을 때 저 맨 끝에 있는 애들은 끝에 나무들은 언제 수확을 끝냈냐면은 12월 초에 끝났어요. 12일 전후로 끝냈고요. 얘는 12월 말까지 가서 억지로 끝냈어요. 다 익지도 않았는데 그냥 끝냈어요. 그럼 쟤랑 얘는 얼마 차이가 나요? 20일 이상 차이 나. 20일이면 돈이 얼마예요? 난방비로 쳐볼게요. 3,000평 12월 달 난방비면은 아마 한 달 돌리면 1헥타에 한 달 돌리면 아마 3천만 원 나올 거예요. 3천만 원. 20일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그럼 과일값은 더 비싸냐? 그렇지도 않죠. 인건비는 또 제가 더 많이 들었죠. 이것도 마찬가지. 더 많이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훨씬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재밌는 게 여기가 이제 하나의 온실 안에다가 한 줄은 잎을 많이 따고 한 줄은 잎을 그만 따고 하나는 잎을 많이 남겨놨어요. 순서대로 수확해요. 많이 남은 줄은 굉장히 천천히 익고요. 많이 자른 애들은 빨리 익었는데 그러면은 온실 온도는 어때요? 같은 온실이기 때문에 공기 온도는 차이가 있긴 있지만 뭐 기계 엄청나게 수확 일실 다르게 할 만큼 편차는 없어요. 바로 잎을 땄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일이 햇빛을 충분히 보게 되면은 빨리 익는 거고 과일을 충분히 못 보게 되면은 과일 포문이 안 올라와서 못 익는 거죠. 안 익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리를 할 때 온실을 관리할 때 우리가 그 과일의 온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잎의 온도를 올릴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갖고 있냐면 그로잉 파이프라는 파이프가 있어요. 뭐냐 그로잉 파이프가 있는데 1헥타에 1억 정도 들어요, 비용이. 1억 들어가는데 이 파이프를 어떻게 할까요? 과일 옆에 딱 갖다 놔요. 그리고 보일러 온도를 돌려 얘만 돌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일 온도가 막 올라가서 빨리 익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일이 다음 주에 비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과일의 온도를 높여서 빨리 수확을 해야 되죠.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해요? 잎을 훑어서 햇빛을 많이 보게 하고 밤에 어떻게 돼요? 그로잉 파이프로 토마토 과일 옆에 붙여갖고 과일의 온도를 높여서 빨리 익게 하죠. 그러니까 과일의 포문이 바로 뭐에 결정해요? 수확 일수를 결정하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거꾸로 야 다음 주에 추석이야. 추석날 토마토 따면은 아니면 파프리카 따면 작살 날 것 같아. 출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 되죠. 가려서 이제 그때 가려줘야 되죠. 많이 있게. 그런 파이프 다 끄고 어떻게 해요? 이파리로 과일 가려주고 최대한 낮게 온도 낮게 관리하고 그러면서 버텨야 되겠죠, 이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추석이 빨랐잖아요. 추석이 빨랐는데 재밌는 게 있었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은 이분들이 추석 때 토마토가 파프리카 나오면 망하니까 그거 끝나고 수확을 제대로 하려고 그 시기에 맞춰 수석을 피해서 수확을 왕창 할 수 있도록 숙기를 맞췄네. 근데 어떻게 했을까 올해? 작년에? 실패했어요.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딱 일주일 땡겨지는 바람에 추석날 터져버렸어. 추석날 터져서 팔 데가 없었대요. 이거를 뭐죠? 저온천장을 나누는데 사실 채소가 과채로는요 저온 창고에 넣어놓으면 품질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갖고 손해를 많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포몬 중심 온도 관리는 뭐다? 과일의 숫기도 포몬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특히 과채류에서는 딸기, 토마토 다 그래요. 파프리카 익어서 먹는 과일들은 다 그렇다. 지금 요거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 또 찍은 건데요. 지금 잎에 가려진 나무들은 23도고요. 과일들은 잎을 훑어서 과일에 노출된 거는 28도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것들 보면은 포몬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 걸 볼 수가 있다. 뭐고요. 역시 잎을 딴 방울토마토도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제가 그 시간대별로 11월 1일 날 이제 맑은 날 이제 찍어봤어요. 잎을 많이 자른 나무와 과일 온도와 그렇지 않은 온도를 제가 이제 그 아일 온도계로 포몬을 계속 재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잎을 많이 딴 나무들의 과일이 포몬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높은 걸 볼 수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이쪽 보게 되면은 흐린 날은 차이가 없죠. 왜 흐린 날은 약간의 차이만 있어요. 왜 차이가 없어요? 들어오는 복사의 에너지가 작으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감하게 이렇게 잎을 딸 수 있는 거 뭘까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광합성 전체량이 중요한 게 아니죠. 광합성의 효율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식물을 봤을 때 위에 잎하고 아래 잎을 볼게요. 위에 잎은 어때요? 광합성 효율이에요. 이게 위로 탑이라는 건 생장점에 가까운 이파리고 플로어는 바닥에 붙어있는 이파리예요. 누가 광합성 효율이 높아요? 똑같은 약 1000 마이크로몰 정도면 500W거든요. 500W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래 잎은 얼마예요? 지금 봤을 때 2.5 정도 되죠? 근데 중간 잎은 얼마냐? 10 정도 돼요. 10이 좀 넘어가요. 그러면은 광합성 효율이 몇 배가 나요? 같은 광에서 4배의 차이가 나죠. 맨 꼭대기 상위협하고는 몇 배의 차이가 나요? 약 8배에서 10배 정도의 광합성 효율이 난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이파리가 아래 이파리보다 광합성 효율이 훨씬 좋은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저격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총 광합성량은 줄지 몰라도 우리가 과일의 온도를 높이고 여러 가지 다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잎을 적게 가는 쪽으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지금 이파리 자른 모습이고요. 이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그 농장에서 그 실습 갔다 온 사람들 아실 건데 이파리를 이렇게 잘라요. 우리 저기 민호 씨 없나? 아, 저 수술 갔지 오늘. 네. 보게 되면 이파리를 많이 자르죠. 보시면은 엄청 많이 잘라요. 왜 이파리를 자르냐면 아랫잎은 광합성 해야 안 해요? 별로 안 하죠. 근데 이렇게 잘라주면 어떻게 될까요? 과일에 햇빛 노출됨으로 빨리 익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철에 빨리 익혀서 수확을 하려고 잎을 많이 훑어요 이렇게. 많이 잘랐죠 이 정도. 네, 이 정도 잘랐죠. 보통 이파리가 보통 10장에서 12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 정도는 못 가져가요. 이게 밑에까지 쓰면은 이파리가 한 15장, 16장 되고요. 요거 몇 장 될까요? 여기는 이게 세도에 지금 온실들인데 세도 온실은 몇 장이 될까 저게? 6장, 5장, 6장밖에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예. 9장 되면은 꽉 잘라 밑에까지. 왜냐면 요 높이거든. 요 높이라 이게 지금 많이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런 온실이나 10장 내외지 이렇게 가면은 6장 내외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요거는 이제 극단적인 사례인데 이게 터키 갔다가 뭐 찍은 사진인데요. 근데 난방을 하긴 연료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빨리 익히려고 잎을 다 훑어버리고 그냥 노출시켜버렸어요. 햇빛에 의해서 뭐예요? 강제로 익히려고 하죠 이것들이. 강제 익히려고 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뭘로 익혀요 지금? 햇빛으로 익히죠? 햇빛으로 강제로 익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과채류는요. 90몇 %는 물이다? 한 97%가 물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육 초기에 과일이 비대적인 초기에 토마토 이만할 때 딸기 이만할 때 이미 광합성 양분은 거의 끝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다 물로 채운 상태가 돼요. 시게 돼요. 그래서 햇빛이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물도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빨리 과일이 비대가 되고 빨리 수확을 종료하겠다는 모습이고요. 지금 우리가 빛을 구조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열린 구조, 닫힌 구조를 얘기를 해요. 지금 얘가 열린 구조의 닫힌 구조예요. 과일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앞에서 안 보이죠. 이걸 우리 보고 닫힌 구조라고 해요. 닫힌 구조면은 온도 편차를 크게 둬요, 작게 둬요. 닫힌 구조는 크게 둬야 되겠죠. 그다음 저격도 세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닫힌 구조가 되면은 열린 구조로 만들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편차도 두지만 저격을 많이 해요. 저격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 흔히 말해 인건비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 또 뭐가 들어가요? 과일 이파리가 클 때 사용된 에너지를 낭비한 거잖아요. 낭비. 그러니까 이파리가 커졌는데 잘라버려야 돼. 그럼 낭비죠. 그걸 과일이나 뿌리 익혔으면 더 좋았을 건데 낭비 요인이 돼버려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이런 닫힌 구조의 이파리가 일반적으로 커요. 나무가. 이파리가 커요. 이파리 크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왜냐면은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토마토를 키우든 오이를 키우든 어떻게 해요? 제식 간격이 있죠. 제식 간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파리가 다른 나무에 영향을 줄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이때 나쁜 상태가 됩니다. 저격을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닫힌 구조로 볼게요. 닫힌 구조는 지금 어때요? 여러 상파별로 찍으니까 과일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장의 앞에서 봤을 때 과일이 보이는 구조를 열린 구조로 하고 안 보이는 건 닫힌 구조로 하는데 우리가 과채류 재배에서는 열린 구조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린 구조를. 그래서 우리가 과일이 보이는 것들, 꽃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열린 구조로 하고요. 닫힌 구조가 되면 잎을 따서 열린 구조를 만들어준다. 그들요. 근데 한번 신기한 게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은요, 식물들은 닫힌 구조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열린 구조가 잘 될까요? 아니요. 식물은 한 번 닫힌 구조가 되면 계속해서 닫힌 구조를 만들고요. 한 번 열린 구조를 만들면은 계속해서 열린 구조를 만들어요. 우리가 나선 효과라고 하는데, 나선 효과라는 거는 지가 전 거에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거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들이요. 그래서 그걸 사람이 개입을 해갖고 온도 편차를 주는 게 뭐예요? 환경 제어죠. 야, 색욕이 강한데 닫힌 구조야. 잎도 좀 작게 만들고 싶고 과일로 양분을 보내야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편차를 줘야 되겠죠. 어떻게 돼요? 야, 평균 온도를 올리되 주거 온도를 높여버리자. 그러면 주거 온도가 높이면 되겠죠. 야, 세력은 약해지고 있는데 열린 구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닫힌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평균 온도를 떨어뜨릴까요? 그럼 야가 온도를 아래로 내려버리면 평균 온도가 내려가고 편차는 벌려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열린 구조가 되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로 환경제한 이런 데 쓰는 거예요. 내가 야, 편차를 평균 온도를 올릴까 내릴까 뭘 보고 판단해요? 세력이 강하냐 약하냐고 평균 온도 강해 평균 온도 올려야겠어. 그러면은 그다음 뭘 봐요? 생식 생장 영양 생장 닫힌 구조 열린 구조를 판단하죠. 그러면 어때요? 닫힌 구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편차를 벌려야 되겠죠. 어떻게 돼요? 주간의 온도를 확 올려버리면은 편차는 벌어지고 평균 온도도 올라가죠. 그러면은 나무는 생식 생장이 되면서 열린 구조로 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도 안 되면 옆을 따야 되고. 근데 만약에 세력은 약한데 세력은 강한데 닫힌 구조야. 세력은 약한데 열린 구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도만 낮추면 되겠죠. 편차는 그대로 두고 온도만 낮추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야가 온도를 떨어뜨리고 주거 온도 떨어뜨려서 편차를 유지하거나 내가 조금 더 열린 구조를 만들려면은 낮의 온도 낮은 상태에서 주거 온도만 야가 온도만 떨어뜨려서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해야 돼요? 환경 제어를 하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돼요? 작물의 생육을 우리가 진단을 해야지 내가 온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온도를 내가 낮추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죠. 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 식물체가 장애받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온도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커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응용편에서 이제 우리가 환경 제어를 할 때 커튼과 창을 어떻게 열고 닫을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응용할 때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보일러, 커튼, 창 이런 것들 모두 고민해서 우리가 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품온 중심 온도 관리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IL 온도가 보이죠? 저거 만약에 IL 온도계를 갖다가 외상 컴퓨터에서 달면은 2대를 달아야 되는데 2대 다는데 한 1,500만 원 들어가요. 굉장히 고가죠. 국산 컴퓨터는 3,000평 설치하는데 3,000만 원이면 돼요. 충분해 3,000만 원. 근데 외상 컴퓨터는 거기다가 IL 온도계만 설치하는데 1,500만 원.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죠. 근데 내가 IR 온도계를 꼭 있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 뭐 있으면 돼요? 저 IR 온도계 갖고 다니면 되잖아요. 갖고 다니면서 설정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 측정 부위는 이제 화방 밑에 이제 최대점 밑에 개화방 아랫입을 측정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일단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상부엽이면 어떻게 돼요? 햇빛에 노출된 경우 기온보다 입회 온도가 2, 3도가 낮은 게 정상이죠. 같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죠. 너무 차이가 나도 몇 표요? 44분. 50분에 주고 50분부터 저기 20분 동안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여분의 경화를 보게 되면은 햇빛에 노출된 경우가 2, 3도가 온도보다 낮아야 돼요. 너무 차이 나면 어때요? 4, 5도 차이 나도 안 되고 붙어도 안 되고 한 2, 3도 정도가 적정으로 보고요. 우리나라 2, 3도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2, 3도라고 저희가 해놨어요. 근데 유럽은 1도라고 했어요. 왜 유럽과 우리 차이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왜 유럽은 2, 3도 차이가 1도 차이가 나면 네덜란드 1도 차이래요. 우리는 왜 2, 3도 차이라고 해놨을까요? 우리가 훨씬 극악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도 얘기하면은 금방 여본과 공기온도가 역전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 3도 정도로 우리의 차이를 두는데 만약에 공기 온도가 2도 차이가 공기가 2도가 높아. 근데 1도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튼을 얼른 쳐야죠. 반대로 또 하나가 3도 차이가 났는데 4도로 벌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커튼을 쳐야죠. 너무
온도 편차가 커도 그러니까 이 여봉과 공기 온도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 증산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증산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면 식물한테 피해 주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커튼을 닫죠. 그러니까 벌어져도 닫고 붙어도 닫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IR 온도계가 내가 프리바 컴퓨터를 쓰고 있어요. 거기다 여러 카메라 달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컴퓨터에 설정을 하죠. 야, 온도가 여봉과 공기 온도 차가 1도 차가 되면은 커튼을 닫기 시작해라는 명령을 딱 내려요. 반대로 공기 온도와 여봉 차이가 3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커튼을 닫아라는 명령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IR 온도계로 한 10시, 11시에 딱 체크해 보셔갖고 야, 여봉이 붙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나의 커튼을 닫는 시간은 600W에 요 정도 닫아야겠다.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그러면 내가 600W라는 게 서졌으면 내일부터 뭐예요? 컴퓨터에다가 명령을 넣죠. 600W의 창을 커튼을 닫아라. 한번 설정해.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하면 돼요. 한 열흘 있다가 한번 또 측정을 해봐요. 그래서 야 600W인데 온도차가 좀 2, 3도 벌어져 있어. 그럼 굳이 600W 칠 필요 없죠. 700W로 다시 바꾸면 돼요. 이게 내가 환경제어 컴퓨터가 고가가 있으면 뭐예요? 편하죠. 내가 고가가 없으면 어때요? 하면 돼요. 내가 몸으로 가서 아이언도 있잖아. 저 10만원짜리, 15만원짜리 갖고 측정해서 하면 돼요. 내가 말한 15만원짜리는 좋은 거고요. 3만원짜리 그 어디죠? 알리나 이런 데 가면 3만원짜리, 테무 이런 데 가면은 15,000원, 2만원짜리도 있어요. 그거 사다가 하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이거 갖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지수를 갖다가 여봉 갖고 우리 측정을 하고 있어요. 여봉 갖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저 여기서부터 이따 와서 할게요. 좀 쉬어요. 일단 내가 10분에 다시 올게요. 가요. 너무 아, 네.